안녕하세요. 음, 이제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했던 과정이나 아니면은 이건 미리 해놨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것들, 그걸 이제 뭉뚱그려서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구분지어서 좀 나눠서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이민을 마음먹은 그 시점부터 한다면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게 이제 나라겠죠? 어느 나라로 갈지. 근데 보통은 다들 이제 영주권을 목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민 같이 영주권을 받고 들어가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영주권이 이제 받기 용이한 곳을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가면서 나라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드니도 마찬가지겠지만 호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여기 넘어올 때 당시에 시드니 쪽, 멜번, 브리즈번 이쪽은 뭐 거의 다 막혀 있었고, 퍼스도 거의 다 막혀 있었고, 다윈이라고 이제 북쪽 꼭대기에 시골 동네가 조금 남아 열려 있었고, 타스메니아라고 이제 시드니 호주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조그만 섬, 거기가 이제 요리 쪽이 좀 열려 있었었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결정한다고 해도 또 영주권을 받기 위해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또 가야 되죠. 그럼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많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학 후 이민. 그 나라에서 정식으로 교육과정을 밟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하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가는 방법이 있고, 내가 이제 취업 후 이민, 그 나라로 취업을 바로 해서 취업 경력을 쌓고 영주권을 가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분들과 상담을 하시거나, 그래서 어떤 게 지금 내 상황에 맞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 상담을 하는 순간이 이민을 시작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상담을 하기 전까지 뭐 막연하고 뭐 대충 주변에서 어디 주워 들은 얘기만 있고 그랬었는데, 상담하고 나서부터 뭔가 세부적인 계획이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어떤 상황으로 내가 그것을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라를 바꿔야 되는지, 영주권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더 필요로 하는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하고 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취업 후 이민으로 왔으니까, 취업으로 왔으니까 취업 비자로, 뭐 학생 비자로 오신 분들도 이제 유학 후 이민으로 오신 분들도 비슷하겠지만, 유학 후 이민을 할 경우에는 내가 그 학교를 정할 거 아니에요? 컬리지를 정할 거고, 취업 후 이민으로 오시는 분들은 내 취직 자리가 정해져 있을 거고. 그럼 한국에서 제가 이거는 많이 안 했었는데, 이 캐나다로 오는 경우에는 키지지라고 있어요. KIJIJI.ca. 키지지라는 곳에서 가면, 거기서 이제 보통 부동산이, 이쪽은 이제 리얼터라고 있어요. 이제 공인중개사죠. 리얼터라고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매매 관련을 하시고, 뭐 그분들 중에도 뭐 렌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보통은 그 렌트를 할 때 집들이 거기 많이 올라와요. 그럼 거기서 이제 찾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못 했었는데, 그거를 찾아서 내 직장이나 내 학교와 뭐 근처에 있다거나, 뭐 좀 내가 뭘 살 수 있는 쇼핑이나 마트와 뭐 중간쯤에 있다거나, 아니면 아싸리 마트가 가깝다거나,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미리 서치를 좀 해보고, 거기 들어가면 연락처도 있지만 캐나다는 워낙 한국하고 시차도 틀리고, 뭐 전화로 내가 영어를 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면 거기에 이제 그 사람한테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핸드폰에 이제 키지지 어플을 깔아두면
누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알람이 떠요, 카톡처럼. 그러면은 이제 그거 갖고 그 사람들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뭐 그 집에 대해서 궁금한 거라거나 그 집 보는 날짜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렌트가 1년 계약이다 보니까 너무 처음에 고르는 집을, 말 그대로 마음이 급하잖아요. 한국에서 내가 출발을 하면 바로 가서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해하지 마시고 뭐 에어비앤비로 한 달 사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와서 천천히 둘러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한국처럼 뭐 그렇게 집을 뭐 빠바바바박 뭐 이렇게 빠르게 구해지지가 않아요. 한국에서는 뭐 내가 월요일날 걸어가다가 부동산 들어가서 나 여기 근처에 좀 투룸으로 좀 집 좀 알아보겠다 하면 뭐 리스트가 쪼르륵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 그럼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하루에도 뭐 네다섯 집 막 그 사람이 날 데리고 다니면서 보잖아요. 그래서 나 이 집으로 계약하겠습니다. 그럼 그날 보증금 계약금 넣고, 아니면 그날 아예 그냥 보증금을 넣어버리고 입주 날짜 맞춰서 들어가면 되고, 이렇게 한 방에 바바바박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 누가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집을 봐주는 경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제 약속을 잡아놓는다거나 그런 거를 해서 직접 뛰어다니거나, 뭐 거의 직접 뛰어다니는 거죠. 약속 잡고 내가 그 집을 가서 보고 그 집 주인을 만나서, 그리고 이제 그게 일일이 예약을 잡고 하는 거다 보니까, 한국은 뭐 보통 집을 내놓는 사람이 아유 언제든 연락 주고 와라 괜찮다 하면은 부동산 업자가 전화를 해서 아 지금 집 보실 분 모시고 갈 건데 괜찮냐, 뭐 보러 오셔라, 다이렉트로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딱 예약을 잡고 뭐 그 사람이 뭐 내일 모레 된다 그러면 내일 모레 가서 보고, 이제 그런 식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하루 이틀 소요되는 시간들이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한국에서 많이 미리 서치를 해보고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어차피 그 시장 가격대라는 게 있다 보니까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잘 보게 돼요. 처음엔 이 집은 왜 싼 거야,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 집은 허름한데 왜 비싼 거야, 감이 없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해요. 계속 서치해보고 계속 찾다 보면. 그래서 집을 최대한 많이 찾아보는 게 좋고요. 집을 찾아보면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냐 안 돼 있냐예요. 이제 우리나라로 말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디테일하게 나누면 전기세가 크게 두 종류예요. 난방비와 전기세. 물도 두 종류예요. 변기 내리는 물과 일반 사용하는 수돗물. 그래서 이게 포함이 돼 있으면서 그 가격인 건지, 포함이 안 돼 있으면서 그 가격인 건지,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틸리티가 전부 다 포함이 안 됐을 경우 뭐 달에 20만원에서 뭐 40만원까지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겨울 되면 난방비 때문에 또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보통 그 안에 보면 다 목록이 나와 있어요. 체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케이블 TV가 돼 있네, 인터넷이 돼 있네, 뭐 전기세가 들어가 있네, 포함돼 있네, 안 돼 있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없는 젊은 부부분들이 오시거나 혼자 유학 후 이민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뭐 내 대학교 반경이나 이런 것만 따지면 되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가야 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뭐 여기는 뭐 초등학교나 뭐 하이스쿨 이 정도 그 반경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또 이제 그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그 학교 반경이라거나 뭐 찾아보시면 스쿨버스 라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꼭 학교 바로 옆으로 안 구한다 그래도 스쿨버스 라인에만 있으면 내 애가 스쿨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곳까지 이제 반경을 넓혀서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자녀 때문에 온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애들 학교가 더 초점에 맞춰지겠죠. 어른이야 뭐 편하게 뭐 내가 차 타고 왔다 갔다 출퇴근 한다거나 이러면 되니까. 그래서 집을 알아보실 때는 위치 같은 경우에는 뭐
뭐 직장하고 애들 학교까지 다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리 서치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차예요. 차도 미리 서치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차값이 이제 몇 천만 원씩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한국에서 여기 들어올 때 보통 현찰로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제가 1,000만 원이었 만불이었을 만불 캐네디언 달러로 만불이었을 거예요. 한 91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차를 못 산단 말이에요. 돈이 모자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 외환송금 전용 계좌 같은 거 해갖고 이제 돈을 미리 받아 도착하면 바로 계좌 개설하고 그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차를 이제 구매를 시작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그때까지는 2주 이상의 시간이 있어요. 2주? 일주일 정도의 최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운전면허증 받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최대한 차들을 많이 보고 내가 어떤 금액의 차를 살지 그런 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차는 오토트레이더.ca라고 있어요. 그것도 뭐 이전 영상에 뭐 올렸을 텐데 그거를 보시고 차를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승용차를 할지 SUV를 할지 어떤 모델로 할지 어떤 금액대를 할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뭐 취업 후 이민하면서 처음부터 뭐 여기들 금전적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뭐 차야 어쩔 수 없이 뭐 저걸 샀지만 이제 최대한 이제 낮은 걸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싼 집, 그래도 너무 뭐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싼 집 말고 싼 집, 싼 차로 시작을 하면, 왜냐면은 어차피 또 여기 들어오면 또 달라지잖아. 더 알게 되는 게 많아지고 생각도 바뀌게 되고. 근데 처음부터 너무 내가 투자를 많이 해놓으면 뭔가 아깝고 손해보는 느낌이 드니까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게끔 이게 최대한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할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이민 간 장소를 정하는 거 하고 뭐 내가 뭐 내 상황에 맞는 집을 구하는 거 미리 서치를 계속 해보는 거, 그리고 자동차 서치 해보는 거, 그거랑 이삿짐은 뭐 그전에 제가 이삿짐 뭐 패킹리스트 올린 게 있긴 한데 이삿짐은 뭐 현실적인 뭐 제가 뭐 경험한 바로는 저도 뭐 여기서 뭐 저만큼 이삿짐 많이 갖고 온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여기 와서도 다 구매 웬만하면 되는 것들이고 최대한 뭐 버리라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현금화 시키시는 게 낫다고 봐요. 그리고 어차피 뭐 가족들이 여러 명이면 캐리어를 많이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최대한 뭐 담는 만큼 담으시고, 어차피 그거는 공짜니까 담는 만큼 담으시고, 웬만하면 덩치 큰 애들은 다 현금화 시키고 와서 뭐 새로 구매를 해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여기도 그 키지지가 중고 사이트거든요. 집도 올라오고 뭐 중고 차, 뭐 중고 물품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당장 필요한 것들부터 그냥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하고 추후에 내가 여기서 경험을 쌓고 좀 더 알게 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돈을 쓴다거나 뭘 산다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한국에 있으면서 뭐 미리 해볼 만한 것들 먼저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도착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들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